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매일 저 8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토토간 주선생의 MC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김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가우시죠 많이? 자, 저희 수의강 톡톡강 외전 수의강 외전입니다. 수익률 제일 좋은 분 한 분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모든 전문가 대상으로 저희가 수익률 대회를 진행해가지고 여기서 수익률 1위이신 분 모셔가지고 시황, 그다음 주식 세터, 그다음에 그 수익날 종목들 진짜 맞는지 틀린지 한번 또 이상한 말 하지 않는지 혹시 거짓말인지 수익 한번 다 검증해 보면서 향후 그럼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까지도 같이 얘기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히든 종목 선물까지 같이 함께 챙겨갈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방송입니다. 자, 자세한 운영 방식은요. 이번에 제가 MC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칙칙하시죠? 캐스터 한번 모셨습니다. 전혜경 캐스터님께서 자세한 운영 방식과 내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톡톡한 주선생 외전 수익왕 진행의 캐스터 전혜경입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수익률 리뷰할 텐데요. 저희 함께 하시면서 순위 그리고 수익률까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톡톡한 주선생 시작에 앞서 방송 운영 방식부터 설명해 드려야겠죠. 저희 방식 보시면 팍스경제TV에 출연하신 톡톡한 주선생 그리고 굿이브닝 주라벨의 출전 전문가님이 모두 수익률 대회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자, 어떻게 룰이 흘러가느냐 하면요. 평일 5거래일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거래일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전문가님 개인 소통방, 노란톡방 안에서 최고 5개 종목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목명 매수가, 매도, 진입, 손절가까지 다 제시해주고 있으니까요. 쉽게 편히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 체결 유무 확인 및 6호가 이상 제시 시 인정해드리지 않음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바로 5등 전문가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빅머니 전문가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큰 수익 안겨드리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43.6%를 기록하고 계시고요. 최고 수익률 파로스아이 바이오 23.5% 기록 중입니다. 그 외 종목은 우양, 바이오니아 있네요. 다음으로 4등 하신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전문가님이신데요. 우리에게 빅 수익, 큰 수익 안겨다 드리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61.5% 기록하셨습니다. 최고 수익률 같은 경우는 코콤인데요. 30% CCTV 관련주죠. 이렇게 테마성 급등주까지 함께 보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그 외 종목은 진영, 포커스, HNS 있겠네요. 다음 3위 전문가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곤 대표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증권가 경력 20년 넘게 하신 분이신데요.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선침해에 져서 우리에게 큰 수익 안겨다 드리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62.3% 기록하고 계시고요. 최고 수익률은 동국CM 33% 기록했습니다. 그 외 종목에서는 랩지노믹스, 대봉 LS가 있네요. 다음은 2위 전문가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전문가님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시죠. 이분 기계처럼 매매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68.9% 기록했고요. 최고 수익률 엠젠솔루션 16.6%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에서는 토마토 시스템, 유진 로봇 있네요. 다음 대망의 1위 전문가님 모셔야겠죠. 바로 제프 전문가님이십니다. 주식은 제프라는 말이 있도록 정말 기계처럼 매매 잘해주시는 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C랩 21% 기록하셨습니다. C랩 같은 경우도 AI 관련 종목으로 정말 핫해졌죠. 자, 주간 누적 수익률 71% 기록하면서 1위 올라섰습니다. 제프 전문가님 종목 수익률 한번 보시겠습니다. C랩, 위드텍, 포스코 엠텍, AP위성, 대명에너지까지 모든 총 5개 종목에서 71%라는 수익률 거둬드렸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큰 수익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총 참여 방법 2가지 있습니다. 문자로 샵3989, 샵3989 입력해 주시고 제프 2글자 입력해 주시면 10초 안에 링크가 갈 겁니다. 그거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시고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시면 더 큰 수익률 함께 만나보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똑똑한 주 선생 지금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김명철입니다. 자, 제가 사실 연초인가요? 연초에 제가 열심히 MC 잘 보고 있다가 제가 쓸데없이 대학원을 들어가는 바람에 월요일날 수업을 잡는 바람에 제가 이거 못했었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는요 화요일날 수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좀 한번 해보려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복귀한 기념으로 제가 지금 방금 속보 하나 떴는데요. 6시 29분인가요? 클래시스가 이루다 지분 18% 인수했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풍문 관련해서 저희 공식이 나왔었는데 답변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이루다를 클래시스가 이 지분 18%를 인수,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하나 8% 인수해가지고 저희 학교 파트너십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루다가 시간에서 하한가 맞다 갑자기 급등하고 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피부미용 관련주들이죠 전부 다. 그래서 이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내일 참고하시고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피인수 기업이 당연히 좀 잘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요 오늘 출연자 분 모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거 좀 잘해요 또. 피부미용 잘 받고 계시나요 우리 제프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피부과 좀 잘 다니고 있어요? 피부과 요새는 안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하지만 안 다녀요? 과거에는 네.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러다 역시.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알고 있고요. 제가 또 그쪽 관련돼 가지고 또 아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요 또 네. 아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 소개 좀 관련돼 가지고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피부가 좀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7월 달쯤에 네. 여러분들한테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메카 그때 코리아. 이제 수익을 봤던 이유도 제가 이렇게 좀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봤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오프닝 멘트 자체에서 갑자기 클래시스 얘기 네. 나와가지고 당황스럽게 하지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1등하게 됐었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수익률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이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선물까지 또 준비해서 왔습니다. 네, 근데 네. 1등 밥 먹듯이 했으니까 큰 감흥 없죠 요즘에. 감흥 항상 늘 감사하죠. 늘 트로피를 감사합니다. 받아야지 감흥.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아니에요? 이제 1등 한 것만으로도 주간 감사하고. 1등은 별로 관심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방송하니까 또 재밌네요. 네, 네. 방송 준비 많이 해오셨던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1등을 좀 소중히 여기시는 네, 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피부과 좀 같이 다녔으면 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피부가 원래 좋으세요. 좀 젊으시고 좀 이렇게 그런 분이라 좋은데 그 피부가 좋은데 그 피부를 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 투자할 때 알아보려고 이거 어떤지 이 피부명 관련 그쵸? 맞습니다. 흘러간 거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최근에 그 네. 유니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좀 화장품으로 아주 뜬 애널리스트 하나 있어요. 네. 그분이 코스메카 코리아랑 몇 개 종목 발굴해가지고 네. 아주 핫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실리콘토랑 뭐 했어요. 네, 실리콘토 네. 해가지고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여튼 우리 피부 미용은 일단은 한번 우리 제프 네. 전문가님 한번 물어보자. 네, 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울세땡 맞아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네, 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나왔습니다. 마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정신없이 한번 네. 제가 애드립으로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애드립 다 되는 분이라 그래서 막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우리 제프 전문가님 도대체 네. 무슨 수익을 냈길래 네.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한번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수익 중에 여러 가지 좀 수익을 많이 내셨는데 첫 번째 수익 과정 보시면은 일단 수익률 한번 보시죠. 수익률표 한번 수익률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표 보시면은 다양한 종목들 중에 제일 궁금한 게 C랩. 네. 이거 종목 이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이거 언제 어떻게 지집한 겁니까 도대체? 이거 사실 뭐 저한테 C랩 얘기도 안 하고 알려놔 주시죠. 미리 귀띔을 줬어야 되는. 왜냐면 저 건가요? 알면 저도 한번 네. 좀 테스트도 좀 해보고 네. 저도 좀 제가 요즘에 승률 그렇게 딱히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컨닝도 좀 하고 할 생각이었는데 네. C랩 C랩이 21%네요. 가장 좀 잘 나왔는데 네. 요거 어떤 포인트 어떻게 접근했고 사실, 어떻게 매도했는지 조금 더 궁금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C랩이 관련주가 원래는 이제 이전에 테마주로 항상 움직였었잖아요. 그쵸. 첫 번째가 이제 네. 엔디비아 관련돼 가지고 소프트웨어 테마주로 이제 항상 연계돼 가지고 엔디비아와 파트너사다 보니까 항상 엔디비아가 좋을 때마다 상승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한번 쭉 갭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5월 달쯤에 갭상승해서 상승했었지만 매물 압박으로 계속 쭉 하락했습니다. 이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200일 평선이거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저거 200일 평선을 보게 되면은 쓰는군요. 그렇죠. 보게 되면은 네.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하락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최근에 다시 또 시장이 잭슨홀 이후로 갑자기 다시 또 미국 증시가 상승하게 되고 애플도 혼조세가 잡혀지고 엔디비아는 약간 좀 주춤세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움직임 자체가 그럼 엔디비아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 지금 삼성전자와 주가 그쵸.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와 엔디비아가 그때 당시 때 HBM 관련된 소식을 듣고 네. 그 소식과 함께 갑자기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조금 물렸습니다. 이거, 예, 물렸던 종목인데 근데 바닥을 너무 이쁘게 그렸는데 딱? 요때 예. 잡았던 종목인데 요때 잡았던 종목인데 물렸는데 갑자기 상한가를 맞았습니다. 그 뒤로 추가적인 상 터졌구나 이거. 그렇죠. 추가적인 낙하 이후로 오늘 마찬가지로 21%까지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20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하고 있어요. 여기서를 지지하고 한 번 더 돌파할 경우에는 이전치 있었던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차익 실현은 크게 다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더 가지고 일부 있다. 보유 중이다. 그렇죠. 일부 보유 중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들고 있고 추가적인 더 상승이 가능하게 된다라면은 2만 원대 이상으로 노려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원대까지도 한번 갈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네. 2만 원 조금 넘어서 갈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지금 솔직히 지금 엔비디아 제가 차트를 한번 띄워보고 있는데 네. 엔비디아가 이거 도대체 언제 깔아놓는 차트인지 이거 도대체 죽질 않아요. 불사조입니다. 맞습니다. 불사조 차트인데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이게 엔비디아는 약간 62도 평균선 딱 했는데 우리 네. 제프 전문가님은 이 C랩 이 200일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이게 코스피가 네. 보통에는 200일 이평선을 맞으면서 가더라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네. 사실 시장이 지금 어찌 보자라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며칠 전에 6% 상승했던 이유가 MACD 관련돼 가지고 그런 보조 지표 통해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통 시장에서 지금 봤을 때는 200일 이평선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200일을 좀 중요하게 본다. 네,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이죠. 우리 그 제프 전문가님의 이거 개인적인 기법입니다. 이건 네, 이건 네. 사실 왜냐하면 이건 사람들이 찾기 힘든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200을 잘 안 써요.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120일만 해도 네. 너무 지겨워 죽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200일까지 본다는 건 네. 중장기로 돌리는 포인트를 좀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C랩이 일단 시가총액은 좀 크진 않습니다. 크진 맞습니다. 않는 종목이라 그래서 사실 더 위험하지만 그래서 빠르죠. 더 빠르고 지금 올려치고 보면 이날 상한가 이날 네. 상한가를 잡았네요. 상한가 잡은 분들 대단합니다. 일단 이게 지난 수요일 날 상한가 잡고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근데 갑작스럽게 가는 것보다 약간 네. 조짐이 보이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쌍바닥인데 쌍바닥을 살짝 그 오른쪽 엉덩이가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거야. 쭉쭉쭉 기울기가 올라가는 그런 이게 모습이 이거 잘 돌렸다 네. 이런 거 어떻게 찾지? 원래 관심 종목이었나요? 아니면 맞습니다. 원래 관심 종목이어가지고 네. 엔디비아 관련주로 사실 엔디비아가 그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밖에 상승 안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또 테마주가 없을까 네. 고민하다가 이제 C이렉과 MDS 테크를 찾았었던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C이렉을 좀 더 관심을 보고 있었다가 먼저 진입했는데 약간 좀 물렸던 거고 물리다 보니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니까 와 대박 이렇게 된 겁니다. 먼저 집에서 물린 게 근데 네. 물린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 종목 이 자체가 가격대에서는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가격대에서는 물려도 괜찮은 물려도 가격대였다. 괜찮은 종목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물렸지만 네.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였고 맞습니다.
이게 물렸지만 이게 201평선 도전하는 자리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 들으셨던 네. 거고 밑에 하단 지지는 분명히 있으니 네. 물려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 나쁘지 않은 가격대였다. 예,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돌렸던 종목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이제 저처럼 간이 좀 작은 분들 잘 못해요. 예. 네. 근데 이거를 같이 해야지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네. 혼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 투자자 혼자서 이거 하려면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제프 전문가님 같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포인트인데 자 이제 그럼 우리 제프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 되는지 우리 캐스터님 혹시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아니면은 이 제프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뭐 샵 3989가 있네요. 한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큰 수익률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번으로 문자 제프라고 주시면은 링크 띄워드리는데요. 꼭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네. 제프 전문가님, 우리 캐스터님, 제프 전문가님 네. 혹시 앞에 설명하는 그 멘트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앞에 네, 설명하는 그 멘트가 꾸밈이요? 있어요. 네. 네. 앞에 설명하는 주식 멘트. 제프. 주식 제프인데 원래 수익은 점프. 점프. 아 네. 수익은 점프 주식 주식은 제프. 점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임이 라임이요. 네. 기가 네. 막힙니다 이게. 라임 잘 입에 짰습니다. 착착 붙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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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었는지 이거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말고 C래 네. 말고 C래 가지고는 1등 못 하죠. 근데 도대체 어떤 종목이 또 있으면 도대체 잘한 건지 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스코 엔텍이 있네요. 네. 네. 아직도 사실- 포스코를 건들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네. 포스코가 의외로 괜찮아요. 지금. 맞습니다. 괜찮은데 사실 이거 사람들이 네. 한철 지났다고 안 봤는데 안 볼 때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시장 그렇죠. 네, 시장은 항상 그래요. 얄미워요. 내가 안 볼 때 네, 항상 얄미워요. 가는. 근데 포스코 엔텍아 이거 솔직히 도전하기 쉽지 않은 네. 종목인데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셨고 어떻게 좀 진행했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수익을 실현했으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아, 비법 이미 중에 수익 하나인데, 실현했다. 그렇죠? 네. 수익 실현했으니까 말씀드린 비법인데, 사실 포스코 엠텍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분봉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자료를 가져왔었는데 진입 자리가 사실 요 때부터 진입했습니다. 이때 이전에 이때 분봉을 썰으셨군요. 그렇죠. 분봉에서 네. 진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몇 분봉인가요, 저거? 자, 지금? 이거는 5분봉입니다. 그러니까 5분봉. 분봉이 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뭘 말하고 싶냐? 자,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좀 보여드려 합니다. 자, 포스코 엠텍 말고 지금 잘 가는 포스코 종목이 포스코 DX가 DX가 있죠. 있죠. 자, 여러분들 DX 잘 가는 게 아니라 관련돼가지고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DX 관련돼가지고 잘 보시면요, 네. 일봉상의 흐름이 연속으로 3개 이상 음봉이 잡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네요. 그렇죠. 자, 잘해봐야 2개. 자, 여러분들 두 개. 요게 네. 과거 2월달에서 4월달 사이에 에코프로가 딱 요랬거든요. 약간 그쵸. 주가 관리해준다. 에코프로랑 동일한 비슷한 흐름대로 패턴대로 시장 간다. 그러면은 제가 잡았던 자리가 24일이었습니다. 바로 네. 24일장 기준으로 포스코 DX가 시가가 높게 잡혔어요. 그렇다 보니까 포스코 DX 빠질 수 있다. 근데 네. 추가적으로 이 음봉 자리에서는 잡아야 되는 자리다. 그러면은 이거 말고 같이 가는 종목 중에서 포스코 엠텍을 보자 해서 포스코 엠텍을 24일 날 시가에 잡았습니다. 포스코 그쵸. DX를 보면서 그렇죠. 포스코 DX가 너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빠른 그쵸. 흐름이니 네. 그냥 포스코 M택으로 가. 그쵸.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착실할 수 있게. 그렇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를 보면서 에코프로 비행과 아니면 추가적으로 금양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을 보통 다 매매를 하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패턴 매매를 형식으로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잘 보시면요. 포스코 DX가 지금 최근 오늘도 마찬가지로 양봉을 뻗었잖아요. 그리고 고가가 네. 나왔잖아요. 보면은 추가적으로 3일 이상 음봉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 흐름대가 이 흐름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포스코 엠텍 다른 종목들 마찬가지로 이러한 패턴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고 이런 패턴 자체가 뭐 당장에 한 번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에코프로도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계속 52주 신고가 올라가면서 얼마만치 올라가면은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런 항상 고민들 했었을 때 시장은 항상 어떠한 뭐 흐름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패턴이라는 걸 찾는데 그런 패턴들이 지금 이제 안 깨진다라면은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더 높은 가격에 살 수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러한 공짜 매물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요거 거의 그쵸. 그냥 거저 먹는 거다. 그렇죠. 거저 먹는 거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입 벌리고 하고 있었으면 맞습니다. 거저 먹었죠. 근데 네. R을 어디서 해야 되냐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이상한 데 가서 하면 안 되고 네. 저희 제프 전문가님 톡방에서 열심히 R을 하고 있어야 네. 이게 입속으로 쏙 들어갈 텐데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네. 2차 전지가 이제 R을 언제 하냐면은 이제 음봉이 한 번 나오잖아요. 보통 네. 이제 일봉상의 음봉이 한 번 딱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관심 종목을 넣어야 됩니다. 그 2차 전지 종목들을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2차 종목들도 전지까지도? 두고 네. 그 상태에서
혹시나 그 다음 날 기준으로 시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냐 없냐 요거를 좀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체크할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네.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근데 요게 있어. 오늘 네. 흐름인데 아니 오늘 처음에 장 초반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제가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수출입에서 반도체 반등했다. 네. 그다음에 CTG권에서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하면서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장이 딱 한번 만들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차전지가 쫙 싸그라들었어요. 네. 너 아침에도 이차전지가 또 싸그라들었어요. 근데 네. 막판에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이차전지를 들어올리기 시작하더니 네. 오늘 강의 또 로봇들이 위에서 다 두드려 맞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이 되게 다이나믹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급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의 수급이 올리면 네. 다른 쪽이 빠진 건 확실히 빠져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같이 가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도 오늘 되게 강했는데 네. 로봇 한참 달리고 있다가 막판에. 갑자기 2차 전지가 쭉 우와 올라오니까 로봇에서 운봉이 그냥 장대 운봉이 그냥 네. 우르르 나오더니 맞습니다. 지금 오늘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당히 괜찮았는데 네. 결국 종가로 봤을 때 괜찮은데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은 오늘 플러스를 못 냈거든요. 네. 요거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거 이거를 물린 분 많을 텐데 아마. 네, 제가 조금 말씀드려 하는데 저는 좀 에코프로를 한 번 더 달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한 번 더 치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언제 잡아야 되는가? 어느 가격대를 좀 더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되는가? 이게 좀 중요할 듯한데 사실상 지금 가격대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잡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 가격을 절대 안 줍니다. 자, 그런 기다린 말은 조정 오지 그쵸. 않죠. 기다린 네. 조정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생각은 절대 조정 오지 않고요. 그럼 지금 포스코만 질주를 했어가지고 2차 전지가 막판에 상승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빠졌던 종목들이 반도체가 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같이 빠졌단 말이죠. 동일한 시기 때에 비해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봤었을 때는 에코프로가 이제 추가적으로 포스코를 선대장주로 주면서 에코프로가 그냥 밀려나서 추가적으로 이탈하느냐 아니면은 같이 가려고 다음날에 포스코가 장 초반에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로 에코프로가 상승해서 다시 휘발주자느냐. 올려치느냐. 그렇죠. 네. 이거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 좀 더 우리가 유의미해지고 중요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거네요. 그러니까 네. 내일 포스코가 좀 힘을 쓸 때,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거기서 네. 난 너와 같이 가지 않아 네. 할 건지, 네. 당신은 우리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죠 여러분 그 네. 쇼미더 땡땡에서 하는 네. 거. 네, 그런 것처럼 갈 수 없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다. 네. 근데 최근에요 그 배터리 씨가 네. 명동 그쪽 그 중고사 지정 가셔서 선명했더라고요 또. 오,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2차 죽지 않아요. 네. 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네. 볼 때 되게 수명 되게 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근데 2차 이제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을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다. 맞아요. 그 재밌었던 장은 이미 다 끝났어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2차 전지 트레이딩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 진정한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된다. 이상한 맞습니다. 사람들 저기 강남 정보방 이런 데 갔다가 네. 진짜 지난 강남 정보방 여러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 정보방 잘못 가가지고 그 7월 26일 날 그 밀린 이 상황 네. 겪으신 분들 아마 피눈물 그때 흘리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트레이딩 전문가분들하고 좀 같이 해야 된다. 아니 그 배터리처럼 그냥 무조건 간다. 계속 네. 간다. 주구장창 간다. 내년도 가고 내후년도 간다. 이거는 사실 이게 가는 건 갈 수 있다니까요. 그쵸. 근데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든다 가니까 이게 문제인 맞아요. 거라고요. 그래서 흔들다 가는 거에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캐스터님께서 한번 자세한 참여 한번 안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수익 받도록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9번 문자로 샵 3989 입력해 주시고 제프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링크 웹페이지 갈 겁니다. 그걸로 저희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서 큰 수익률 함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럼 이제 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뭐 종목도 뭐 있나 봤더니 이게 많이 했네요. 네. 매매를 이제 좋은 거 많이 했네요. 자, 그럼 위드텍도 비슷한 수익률을 거뒀단 말이죠. 아, 15%. 맞습니다. 네. 이건 도대체 뭔가요? 이거 오염수 관련주인가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금요일 날 그때 이제 주선생에서 그때 은수앵커랑 같이 이제 방송했었을 네. 때 제가 그때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이 다음 날 월요일 날 시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말을 했어요.
그때. 이거 월요일 날 올려쳤군요. 지난 그쵸. 월요일 날. 금요일 날 기준으로 말했을 때 오염수가 장 후반대쯤에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한가를 갔었는데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사실 중국발 이슈가 되게 컸잖아요. 그때. 지난 때만 중국이 들어도. 뭐. 그래서 중국 애들이 여러분도 우리 잘 아는 게 이게 우리나라도 과거에 사드 때만 하더라도 갑자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 한다 했었는데 사실 그게 엄청 큰지 몰랐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코스메틱 업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산업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걸 보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그 당시 때 금요일장 기준으로 중국에서 이제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일본 애들도 이거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적인 산업 자체에서 관광 산업에서도 되게 안 좋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잡혀지는데 그럼 우리는 테마주를 봤을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이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말 동안에 분명 중국에서 이벤트들이 많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장 기준으로 여러분 말씀드렸고 우리가 위드텍을 시초가에 노렸었고 고가 기준으로 2250원까지 25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쭉 상승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단기 차익 실현하다 보니까 시가 대비해서 좀 올라갈 때 싶으면은 그때 좀 차익 실현하자. 이런 관점으로 해서 단타를 진짜 빠르게 했어요. 장시작 10분 만에 단타를 해가지고 자, 10분 만에 단타로 15% 그냥 바로 갑자기 친 올랐습니다. 거구나. 갑자기 그러네요. 갑자기 시가에 그냥 바로 떠버렸네요. 갑자기 쭉쭉쭉 가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위드텍 딱 했다는 거는 네. 그 전문가님 그 눈썰미가 대단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런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산물이랑 뭐 인상가나 이런 거, 뭐 주경 이런 같은 거, 거나. 이런 거 네. 하는 거보다는 네. 진정한 전문가란 방사성 폐기물 관련한 맞습니다. 종목을 하는 게 맞죠. 네. 왜냐하면 그 수산물 이미 물 퍼졌는데 그 어떻게 수산물 안 먹는다고 뭐 수산물 가격이 오른다는 건 맞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맞추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흐름으로 그렇게 가는 건데 사실 일본 핵 오염수 이것도 근데 공식 용어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오염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라고 네.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명칭 확정된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냥 오염수라고 할게요. 오염수. 네. 조금이라도 오염 됐으니까. 네. 왜냐면 이렇게 삼중수소가 완전히 걸러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희석시키는 거야 바닷물로. 희석시키면은 근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희석이 되면 뭐 이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는데 네. 문제가 없다잖아요. 없는데 좀 그냥 수산물 그냥 어차피 평생 안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 근데 이게 그래서 결국은 오염수다. 네. 조금이라도 그 삼중수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니까 이제 오염수다 이제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각 나라마다 좀 용어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오염 처리수, 알프스 처리수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동남아시아, 중국 뭐 이런 데, 홍콩 이런 데는 그냥 아예 그냥 핵 오염수. 핵 네,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오염수 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나 정부에서 이렇게 딱 공식 용어가 딱 나오면 그럼 저희는 그 공식 용어 반드시 준수한다는 거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렇게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크게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이런 위드텍 같은 거는 근데 빠르게 지지난주 금요일 날이네요. 그럼 지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해서 네. 월요일 날 바로 그냥 채점. 시초가에 싸버렸다. 네. 네, 심지어 이게 그러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토요일을 빼버리면 네. 그냥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아침에 그냥 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네. 시가가 너무 높게 잡혀가지고 그것도- 생각보다 당황했습니다. 저도. 네. 시가가 갭을 살짝 띄운 다음에 그쵸. 바로 원래 올렸죠.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었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네, 좀 원래 안타깝네요. 그쵸, 이거. 네. 맞습니다. 원래 수익 더 크게 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좀 이거 오염수 관련돼가 조금 제가 한 마디를 좀 더 하자면은 네. 사실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인상가라든지 아니 위드텍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테마주들이 우선적으로 상승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테마주가 상승하고 지금은 좀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다시 상승한다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불매 운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관광도 취소하게 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결국에는 한국으로 많이 유입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쵸. 통계 지표로 네. 잡혀지게 되고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을 봤었을 때 이 오염수라는 테마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코스메틱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광이라든지 현대 면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좀 또 확산될 수급이 수 있다. 돌아올 네. 수 있다. 그렇다 확산될 보니까 수 여러분들이 있다. 지금 오염수 테마를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다른 쪽 사이드를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속보처럼 네. 뭐 클래시스가 이제 뭐 인수한다, 이루다 인수한다. 팀명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도 네. 결국에는
코스메틱 관련된 빅뉴스잖아요. 네. 그런 것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중국 이슈와 함께 합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참고해서 네. 보시는 게 시장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보시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면 사실 제가 중국 네. 소식에 상당히 밝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개인 여행으로 한국을 많이 온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단체 관광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근데 개인 여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한국에 갔더니 자기는 자괴감이 든다. 네. 그러면서 SNS의 그 키워드가 네. 샵 해가지고 자괴감이에요. 네. 그러면 한국 갔다 온 중국 여자분들이 네. 한국에 갔다 와서 자괴감이 든다고 해요. 네. 왜 자괴감이 드냐 네. 할 때 피부 너무 좋았어요. 예, 한국 분들이 피부가 너무 네, 좋고 맞아요. 아, 네. 너무 다 이쁘고 이래가지고 네. 자기가 진짜 풀 메이크업으로 하고 다녔는데도 네.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를. 네. 그러면서 자괴감이 든다고 막 그런 걸 엄청 그 게시글이 수십만 건이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그 게시글들 때문에 이제 아 한국 사람들 그러면 한국 사람 피부가 왜 좋냐를 잘 따져봤더니 네. 물이 좋다더라. 자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자원이 없으니까 물이 깨끗해요. 그 두 번째 아, 맞는 말이죠. 네, 맞는 공기가 말이죠. 좋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일주일 있었던 분들이 네. 일주일이 지나니까 머릿결이 달라진대요. 한국에 네. 일주일 있으면. 근데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냥 네. 뭐 이제 많이 꼭 안 오셔도 돼요. 중국분들 꼭 굳이 안 많이 오셔도 하는 거 되는데, 아니,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뭐 오시겠다면 제가 네. 제가 이제 중국분들이 모시겠다면 제가 네. 거기가 이제 북적북적 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서 제가 네. 거기를 절대 안 갈 의향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어디 가실지 좀 중국분들 많이 얘기해 주시면 제가 거기는 꼭 피해 다닐게요. 제가 절대 안 갈 거라서. 알겠습니다. 네, 꼭 여러분들 꼭 중국분들 많이 오시는 건 좋고요. 좋은데 웬만하면 저희 카지노 안에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밖에 안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뭐 한국 공기 잘 마시고 카지노에서 재밌게 놀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튼간에 중국분들 그 불매할 거면 좀 제대로 좀 오랫동안 길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튼간에 자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의대택까지 알아봤습니다. 종목 네. 수익률 한번 이렇게 알아보니까 남의 수익률도 알아보니까 제가 좀 겸손해지네요. 네. 예, 제가 요즘에 좀 상태가 안 좋거든요. 요즘에 상태가 안 좋은데 근데 AP성도 있고 대명에너지도 있고 네. 대명에너지는 대명에너지 언제 쪽 매매인가요, 저거? 최근 맵입니다. 아, 대명이주도 그렇고 네. AP성도 그렇고 지금도 들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아니 조금 대명 차익 혹시나 실현하고, 네. 저는 왜냐면 대명에너지를 혹시 매도했을까봐. 네. 아 이거 대명에너지 다 유가 가는 분위기여가지고. 맞아요. 주가 되게 네. 가는 분위기가 유가 가는 분위기여가지고 혹시 네. 매도할까 얘기 드는데 역시나 네. 우리 제프님은 역시나 센스가 뛰어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네.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네. 그럼 이제 시황 이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행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도 아 이거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월과 자 외국인들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코스피에서 좀 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틀 동안 사고 있어요, 지금. 네, 저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 뭐 이건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네. 이번에는 2,600 뚫나요? 지금 7번 2600 이요? 도전했는데 실패했는데. 이번에 진짜 잘하면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이번 뚫을 수도 이게- 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네. 지금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과거에는 2차 전지가 쏠림 현상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봐야 그렇다 코스피 못 가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가 못 가고 코스닥이 주역의 중심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9월달 들어서 가지고 주역의 중심이 삼성전자죠. 7만 전자 됐어요. 그렇죠. 지금 7만 전자. 삼성전자가 이틀 만에 다시 또 고가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이 생각 이 자체가 뭐냐면은 지수를 들어올리겠다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쏠림 자체가 거의 40% 이상 외국인들이 사는 순매수의 40% 이상이 삼성전자만 사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를 또 매수하면서 요새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파, 네. SK하이닉스파가 생겨가지고 나뉘었어요. 반도체가 둘이 나뉘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기고 있고 조금 더 우하향한 추세가 가고 있고. 근데 그 전에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그렇죠. 그 전에 먼저 SK하이닉스 갔죠. 갔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금요일장 기준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부터 많이 갈렸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지금 시장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전치 있었던 고점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지금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에서 그럼 이전치 이거 하락했던 요인이 무엇인가? 8월 달에 하락했던 요인이 무엇인가 했었을 때 결국에는 중국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네. 중국 부동산 때문에 결국 시장이 하락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경기 침체. 그렇죠. 중국의 부동산 이슈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다 보니까 그것의 확산이 한국까지 미칠 수 있다. 요러고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이 나가게 되고 이머징 마켓에 이제 인덱스 자금들이 나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빠졌다는 건데 그럼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이 해결됐는가?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몇 가지 보험은 드러났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괜찮아지고 우리는 여러분들 시장을 봤을 때는 지수를 보는 것보다는 무조건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권으로 지금 박스권 상단 라인이지만 지금 조금 더 내려오면서 1,400원대가 유지하더라도 시장은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다. 저게 원달러 차트인데 맞습니다. 저게 조금만 좀 원달러도 내려가 주면 네. 저러면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네. 삼성전자가 자동으로 그냥 올라가는 맞습니다. 그런 자동으로 상승할 상황이 수밖에 좀 없죠. 올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금 포인트네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2,60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은 이제 과거 2차전지와 다르게 삼성전자가 필두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는 거죠. 사실 그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도대체 누가 그러면 진짜 가느냐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CT가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네. 내년 되면은 HBM이 SK하이닉스가 강세지만 내년 되면 삼성전자로 주도권이 넘어갈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근데 이제 결국 SK하이닉스 혼자선 지수 올리기 쉽지는 않고요. 네. 삼성전자 가줘야 갈 수 같이 있다. 예, 그리고 정말 여기서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저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수급을 보면서 개인이 1조를 팔았어요. 예,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위험한 말 아닌가요? 이제 외국이 또 1조 원을 넘게 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거만큼 좋은 게 뭐가 어디가 있냐. 이틀 동안 이런 그래서 거죠. 예. 수급이 많이 교체됐습니다. 예, 이거마다 이거 순식간에 개인 투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 다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물렸어요. 네. 7만 전자에 물렸어요. 네. 7만 전 회복하자마자 에이 꼴뱅이 주시라. 그래서 던졌군요. 다 맞습니다. 물렸는데 맞습니다. 예, 네. 주가는 그럴 때 오르더라고요. 항상 시장은 박스권 네. 계속 기다렸다가 네. 한 번 정도 하락하고 이제 올라온 다음에 아 못 팔겠다 그냥 못 기다리겠다 팔아버려 하고 나서 그럼 그다음부터 이게 뚫고 가요. 쭈루루루 가는 항상 시장을 받아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손바뀜이 네. 제가 지금 일정 그 날짜별로 쭉 보니까 네, 와 이게 이 거래량으로 이렇게 뚫은 게 네, 지금 얼마 만이냐면요. 제가 지금 날짜를 보니까 7월 14일 이후에 이 정도 개인 매도는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의미 있는 숫자네요. 네. 지금 방금 제가 그 제프 전문가님의 이 금액이랑 이런 거 수급한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요거 네. 새롭게 저도 찾은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TV 방송만 멍하게 보지 마시고 딱 그 깨끗한 마음과 퇴근해서 저녁 식사 마친 다음에 이렇게 딱 PC에서 딱 보면서 TV를 딱 보시면은 너튜브 스트리밍도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거 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거 찾아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데 다 찾아도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매매 타이밍 잡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는 어디서 하느냐 바로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우리 캐스터님께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프 전문가님 큰 수익률을 안겨주시는 분으로 유명한 것 같은데요. 급등주까지 찾아내고 테마주성 위주 이렇게 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샵 3989, 샵 3989번으로 문자 한 통 제프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이 수익률 가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럼 이제 주요 이슈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게 최고였어요. 네. 아 로봇 난리 났습니다 지금. 무조건 로봇입니다. 네, 로봇이 그냥 네, 야 이게 결국 이 로봇인데 네. 오늘 로봇이 그냥 솔직히 저 아침에 네. 그 SPG 열심히 얘기했거든요. 네. 네. 8시 49분에. 네. 네, 근데 결국 못 들어갔어요. 어, 근데 너무 SPG 가 몰라서. 급등해가지고, 아니. 네. 아침에는 시초가는 되게 잔잔했어요.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좀 밀리겠지라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좀 밀리겠지. 아 그쵸. 중국장 개장 전이니까 네. 느낌이 좀 분위기가 아까 이제 그 제프님이 얘기한 말 있죠. 음. 예, 기다린 조종 오지 않는다. 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조종을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희 조금만 내려오면 SPG도 내 거다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그냥 싸버리더라고요. 네. 예, 그냥 싸버려서 오늘 사실 저는 그것도 있지만 TV 방송 때문에 제가 2시에 제 TV 방송 했어요. 네. 학생들 TV. 그때 그 종목을 가지고 나오려고 SPG. 아 그래서 그랬으면 재밌었을 텐데. 원고를 좀 쓰고 네. 기도를 했어요. 오르지 마라. 제발 오르지 마라. 여지없이 그냥 제 바람을 뭉개버리고요. 네, 바로 급등하더라고요. 네. 저도 진짜 그나마 이제 지난주에 하나마이크론 겨우 잡아서 다행인데 네. 지난주에 진짜 오늘 SPG까지 잡았으면 제가 오늘 좀 의기양양이 왔을 텐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근데 오늘 로봇이 너무 잘 갔어요. 근데 네. 로봇이 최근에 이슈가 많아요. 되게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부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올 대동이 네. 갑자기 농기계 만든 회사가 포스코랑 갑자기 장목판이 특수 업무.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예, 네. 특수 업무 로봇 MOU를 맺었다 그래가지고 네. 대동도 이제 로봇 관련주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시행령이나 이제 로봇 관련 법들이 좀 이제 앞으로 시행 예정인데 풀리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약간 로봇이 약간 길을 좀 닦아준 면이 있지 않나. 네. 근데 야, 근데 로봇 여기서 그럼 더 갈 건지. 네. 저는 이게 로봇이 더 갈 건지 간다면 기존 주도주가 갈 건지 아니면 다른 게 갈 건지. 오늘 유로메카가 네. 그렇게 안 가던 유로메카가 또 다시 이제 재차 잤죠. 급등하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저녁에 치킨 먹고 왔어요. 유로메카 치킨 로봇 때문에. 교촌. 예, 교촌으로 가야 되는데 교촌 못 갔고. 네. 예, 마니커 치킨인가. 아, 그랬어요. 네. 근데 마니커하고 아무 상관없대요. 그냥 동네 호프집인데 네. 예,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치킨 먹어봤는데 네. 그때 유로메카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못 잡은 게. 근데 네. 로봇 더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저는 로봇주를 보면서 좀 네. 뭔가 닮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21년도 때 혹시 LG 에너지솔루션 그렇죠. 상장 때랑 느낌이 완전 비슷해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고 잠깐 비교할 그렇죠. 만하다.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랑 LG엔솔과 사실 시장에서 기대감이 LG엔솔이 더 컸지만 네. 지금의 시장의 우리 분위기를 보게 된다라면 사실상 시장에서 움직이는 체결 강도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좀 돈들이 움직이는 그 유동성이라든지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구분하니까 로봇 내에서의 그 두산 로보틱스의 지위. 그쵸. 근데 그때는 LG 에너솔루션 전체 시가총액 큰 종목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전체 코스피 시장을 네. 비교해 본다면,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코스피 전체를 비교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러니까 로봇 내 섹터에서 테마만 비교한다면, 그쵸. 본다면, 비교한다면은 그때도 과거에 이제 LG엔솔 상장 이슈로 해서 뭐 데모라든지 네. 뭐 이상한 종목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지금도 어떠한 이제 두산 로보틱스 관련돼 가지고 상장 이슈에 대한 이제 크루가 잡혀져 가지고 네. 그들끼리만의 테마주들이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 LG 에너솔이 상장하고 다 밀렸는데 네. 저도 그래서 두산 사실 로보틱스 상장하면 밀립니까? 많이 밀릴 것 같아요. 차익실현 저랑 많이 생각이 나올 것 같아요. 똑같아요. 저 오늘 아까 방금 네. 너튜브 찍으면서 그 얘기하고 왔거든요.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 네. 요거 세론이다. 세론 네. 준비해야 된다. 네, 이 맞습니다. 얘기하고 두산 생각이 비슷하네.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사실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이슈를 일정표로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가 있잖아요. 선물 옵션 만기. 네, 맞아요. 네.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그 다음에도 이제 LG엔솔 상장처럼 두산 에너지솔루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예정이 돼 있어요. 9월 20일인가 그렇다 네, 보니까 맞아요. 그럼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좀 많이 시장의 변화가 있을 텐데 이번 선물 옵션 만기 변화상에서 동시만기죠.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급등시켰단 말이에요. 막판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주요 메인인 거고 네. 삼성전자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때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시장에서 먹을 만한 게 없습니다. 12월까지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외국인 네.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시장을 급등시켜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발생된 문제가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이유가 삼성전자와 엮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삼성이 사족보행 로봇 얘기하는 순간 로봇 맞습니다. 그때부터 우르르 딱 가기 시작한 네,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다음 주 이제 목요일자 기준으로 만약에 고가를 한 번 더 찍어주고 그 근처 그 근방 내에서 만약에 8만 원은 아니면 뭐 7만 5천 원 한 번 네. 찍어준다. 그것 때부터는 이제 웬만하면 로봇 관련주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는 사실 연속성이 있다라기보다는 테마로 두산, 나올 가능성이 높다. 로보틱스 상장 전에 그렇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네, 된다. 맞습니다. 종목 근데 굳이 뭐 이런 종목 좋다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 볼만한 종목 그래서 있나요? 로봇 관련주에서 좀 좋은 종목들이 좀 몇 개 제가 두 개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는 그 종목을 있어요. 좀 보고 네.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제가 단기 트레이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쉽지 방송에서 않아요. 말하는 것보다 톡방에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말해주는 게 좀 왜냐하면 좋을 이거 것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면요. 네. 이분들 내일 그냥 무턱대고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그러면 안 안 되면 됩니다. 또 욕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안 돼. 그때 제프가 하라 그래갖고. 네. 근데 제프 정말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네. 이게 노라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좀 같이 이제 제프 전문가님이 실시간 그 타이밍을 잘 잡아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얘기했다 그래서 무턱대고 내일 샀는데 다 오르면 그거 주식 다 하죠 그러면. 그렇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군요. 네, 그런 거, 저도 그런 거 당해봤어요. 네. 제가 종목 몇 개 얘기했더니 네. 그 왜 다음날 안 다 오르냐. 가는 줄 알고 네. 다 우르르 다 했다가 막 안 가니까 나중에 그냥 상담으로 뭐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같이 하면서 얘기해. 저희는 그때 아직 매수 나가지도 않았다 그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연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사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습니다. 오르기 전에 미리 선취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새롭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로봇 관련주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타이밍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으려면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잖아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지금 딱 좀 이따 캐스터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 딱 그 방법으로 들어가서
예, 딱 기다리고 같이 보시면 딱 타이밍 나옵니다. 자, 우리 캐스터님 참여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될지 매수, 매도, 진입, 손절가 모두 다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샵 3989번으로 샵 3989번으로 제프 이렇게 두 글자만 입력해주시면 10초 안에 링크 하나 갈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해주시고 여러분 실시간 대응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네. 유가가 또 올라왔어요. 사실 이 이슈가 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가가 네. 유가 이슈. 최근에 유가 올라면서 결국 이제 정유주들 안 가던 네. 정유주들이 오늘 웬일이야? 네. 오늘 갔는데 이게 느낌은 꼭 사우디의 뭐죠? 그 국부펀드 수장이 온다 그래서 그런 네. 것도 약간 같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중국이 겨우 침체 벗어나서 이게 좀 반등하려고 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유가가 다시 오른다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좀 보면은 오늘 GS는 이제 GS 칼텍스가 자회사로 있기 때문에 정유주라고 칩니다. 근데 네. GS가 지주회사인데 오늘 한 방에 돌파했어요. 그리고 S-오일 이게 S-오일이 여러분이 S-오일이요. 주인이 저기 아랍 왕자님이세요. 저기 아람코라고. S-오일도 오늘 한 5% 올랐는데 네. 자 정유주를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요거랑 관련된 또 다른 뭐가가 있는 건가요? 정유주를 좀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정유주를? 이유는 제가 네. 금요일 때 방송에서도 정유주 좋게 본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격이 좀 메리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니즈가 좀 많이 떨어져요. 시장에서 니즈가 지금 봤었을 때 좀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추워지게 될 거고 네. 난방 수요가 많이 차오르게 될 거고 네. 이건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네. 첫 번째 이런 거고 우리가 시장을 좀 매크로적으로 보았을 때는 WTI 원유가 현재 지금 꾸역꾸역 올라가더니 85불을 넘었습니다. 네,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 이전치의 박스권을 우리가 한 7개월, 8개월가량 박스권을 지속했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이번에. 과거에 이제 감산 나온다라고 해서 돌파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한 번 더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잘 봐야 되는 거는 이 돌파한 흐름새가 많은 사람들이 니즈가 많아 떨어졌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연내 아람코도 추가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추가 상장한다 했었는데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야지 아람코는 돈이 많이 뜬 거-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위해 가지고 또 사우디에서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네옴시티도 그렇고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당연히 아람코가 추가 상장할 때 많은 밸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걸로 마음이 그냥 있죠. 네옴시티라 보자는 그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내에서도 이 유가 자체가 상승하는 요인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상승하는 것이 결국 시장이 혹시나 떨어졌을 경우 만약에 시장에 뭐 삼성전자 갑자기 잘 가다가 악재가 터져가지고 떨어졌다. 그럼 웬만하면 유가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고요. 지금 7월달 CPI가 한번 들어올렸잖아요. 시장의 컨센보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8월달 CPI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유럽도 마찬가지로 유럽도 CPI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CPI가 올라갈 때 아마 유가 관련돼 가지고 한 번 더 자극이 올 테고 그 자극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테마들도 한 번씩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네, 근데 정유주, 저는 그래서 혹시 정유주로 안전하게 갈 것이냐, 네. 아니면 뭐 그냥 흥구석유 테마로 이런 걸 봐야죠. 한번 승부 보겠다. 테마로 봐야죠. 근데 테마로 그걸로 봐야죠. 승부 보겠다. 그쵸. 그냥 SK 이노베이션 이런 거 안 네. 하고 네. 이런 거 했어. 그쵸? 네. 사실 대표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네. 뭐 SO를 진득하게 매수를 네. 하겠다는 건가? 사실 S-오일도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데 네. S-오일도 같이 올라갔고 그쵸? 하고, 네. 근데 그렇게 할 둘 다? 바엔 차라리 네. 흥구석유나 네.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게 좀 네. 더 낫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 저도 어느 정도 좀 동의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유가 관련해서는 약간 이슈가 좀 새롭게 바뀐 이슈가 있고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 유가 관련주 혹시 궁금하신 분들 꼭 한번 참여해 보시고 이 정유주들 특히 근데 그 정유 3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배당도 많이 줘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 전어가 생각날 때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 전어가 생각날 때 여러분 배당주 사잖아요. 그때가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전어는 드세요. 전어. 예, 전어는 그 수산물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예, 전어 잘 드시고. 자, 여튼간에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이슈들도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님 네. 오늘 유망 종목 그럼 뭐 들고 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정유 관련된 테마, 정유 유가 테마를 들고 왔죠. 유가가 흥구석유는 상승했을 아니죠? 때, 그쵸. 그거 아니,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실상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오늘 좀 반응성이 낮지만 이 반응성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 히든 종목은 제가 따로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적인 부분들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힌트를 살짝 준다면 뭐 있을까요? 혹시? 네 글자죠. 네 글자고 네 글자다. 이제 석유가 들어가죠. 이제 나는 이제 석유다. 거의 라는 다 식으로. 거의 다 걸쳐 준 것 같은데. 그렇죠. 난 석유다. 이렇게 몇 개
중요한 거죠.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아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매매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좀 올랐을 거거든요. 오늘 이런 가격 올랐기 종목들.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필요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어느 가격대가 좋은 타이밍이죠.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샵 3989 문자 주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꼭 문자 보내주시고 제프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함께 다 같이 오늘 히든 종목, 요 종목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어느 전문가님과 또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